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랑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이고, 이거 법원 가야 하나? 소송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근데요, 꼭 소송만이 정답일까요? 오늘은요,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분쟁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법원, 딱 하나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찾아가면 당연히 소송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바로 대체적 분쟁 해결, 우리가 보통 ADR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ADR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조정이나 중재 같은 걸로 갈등을 푸는 걸 말해요. 이게 왜 좋냐면요. 소송처럼 막 시간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들고 이런 게 없고요. 무엇보다 사람들끼리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지 않고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잘 안 쓰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강력한 도구인데 왜 외면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막상 ADL이라는 이 좋은 제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랄까, 마치 강 이쪽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저쪽 해결책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딱 끊어져 버린 느낌? 이런 단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법률 상담 그 자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여러 해결책으로 길이 열려야 하는데 오히려 소송이라는 외길로만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단절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단절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요. 딱 두 가지 접근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언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인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이 딱 비교되어 있죠. 왼쪽이 옛날 방식, 그러니까 조언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문가가 의사처럼 당신 문제는 소송이 약입니다. 소송하세요 하고 딱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은 그냥 네 하고 따르는 거죠.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 법률 카운슬링 모델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상담사가 정답을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엔 소송이라는 길도 있고 조정, 중재 같은 다른 길들도 있습니다 하고 지도를 쫙 펼쳐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길로 갈지는 의뢰인, 바로 당신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 멋져 보이는 법률 카운슬링 모델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말은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이론이랑 현실은 다르니까요. 과연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4단계 프로세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1단계. 그냥 사건이 어땠는지 사실관계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그 속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메뉴판을 주는데 소송 달랑 하나 있는 메뉴판이 아니라 조정, 중재 같은 모든 옵션이 다 적힌 아주 풍성한 메뉴판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단계. 의뢰인이 이 메뉴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저건 저런 단점이 있구나. 충분히 고민해서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어떤 메뉴를 골랐든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떠세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의뢰인이 있다는 게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모델이 그냥 자, 오늘부터 합시다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기존에 그냥 조언만 해주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이런 상담사가 되려면 정말 특별한 훈련이랑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마음만 좀 바꿔먹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내 역할이 이제 바뀌었구나
하고 완전히 새로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전문가의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상담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법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ADR 절차를 꿰고 있는 건 뭐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중립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상담사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의료인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유능한 조력자, 영어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바로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굳이 전문가가 딱 정해주던 편한 방식에서 의뢰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주인공의 교체입니다. 이 분쟁 해결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법률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바로 자기 문제를 들고 그 문을 두드린 의뢰인 본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의뢰인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힘, 그 주도권을 다시 의뢰인에게 돌려주자. 이게 바로 이 새로운 모델이 진짜로 원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이 뭘 추구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결국엔 스스로 해결의 길을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걸어가게끔 돕는다. 바로 이 말인데요. 정말 이 한 문장에 이 법률 카운슬링이 지향하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 분쟁 해결의 어떤 새로운 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자기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어쩌면요, 이런 상담 방식의 작은 변화가 단순히 법률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대하는 방식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